오늘 담임 선생님이 착하시네. 매너 있네, 매너 있게. 깔끔하게. 자, 오늘 빠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빠진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공지사항까지 정리 한번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번에 교재가 개념편이랑 유형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형편이 이루어져 있고, 사실 개념편에 개념 쓰는 칸이 있어요. 지금 펴보시면 개념 쓰는 칸이 있거든? 거기다 쓰면 되긴 해. 거기다 써서 그냥 이거를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 필기를 잘해달라는 얘기야, 내 말은. 노트를 새로 만들면 제일 좋은데, 노트를 안 만들어도 쓸 수 있는 칸이 이 개념, 짧은 책이 개념서예요. 두꺼운 책이 유형서고. 그래서 얇은 책인 개념서에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숙제 잘해 오셔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오답 노트를 조금씩 작성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거 같아. 우리가 어차피 책 오답 노트는 나중에 한번 몰아서 나가잖아. 나갈 수 있게 자기가 오답을 해야 될 문제 별표를 좀 잘 쳐놔. 그래서 내가 저번처럼 번호를 수집을 할 거야. 그래서 출력물로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오답 노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그거는 각 수업별로 여러분이 숙제를 할 때 오답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숙제를 해서 오답을 할 때 좀 중요하다 싶은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문제들을 오답 노트에 좀 적어놔요, 알겠죠? 물론 사실 원래 오답 노트의 중요 목표는 계속 시험 칠 거야. 배운 걸로 시험 칠 거거든? 뭐 짜잘짜잘하게도 뭐 5개든 10개씩 이렇게 테스트 칠 거란 말이야. 그때 틀린 거, 꼭 풀에서 틀린 거,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내가 말했지, 어려운 문제는 시험 전날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미리 해놓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그런 거를 오답 노트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검사할 겁니다. 매번 숙제 검사랑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또 공지하는 거지만 얘기할게요. 숙제 플러스 이런 오답 노트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사람들을 체크를 해서 그걸로 나중에 뭘 할 거라고 상품을 줄 겁니다. 알겠죠? 진짜 요번에 중간고사 때는 너무 제대로 안 돼서 망했는데, 요번엔 제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많은 걸 말하지 않아. 뭐 새로운 문제집 안 줄 거야. 그런 거 없어. 셔플을 똑같이 나오는데 셔플로 하지도 않을 거야. 숙제로 정확하게 할 거야, 우리 반은. 알겠지? 숙제랑 오답 노트 이 2개로 할 겁니다. 숙제랑 오답 노트. 그래서 그러니까 교재랑 오답 노트인 거죠, 교재는. 맞죠? 교재 잘 풀어 오시고 플러스 오답 노트 잘 써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듣는 사람들도 오늘 이거 파일 올려줄 거니까 파일 보시고 분명히 출력을 해서 해오시든 패드에 풀어 오시든 아니면은 뭐 컴퓨터로 파일만 보고 노트에 해오시든 간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거냐면, 개념편으로 일단은 기본 개념 설명하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같은 범위로 숙제가 요 문제풀이 뺀 나머지에 플러스 유형편 요렇게를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편은 숙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개념편 진도 나간 범위에 맞춰서 유형편을 숙제로 해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답노트 시험 본 것만 오답노트 써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오답노트 자체는 본인이 좀 틀렸는데 공부해야겠다, 외워야겠다 싶은 문제를 넣는 거라서 그렇게 바운더리를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 거만 이런 건 아닌데 교재에 있는 것도 해. 내가 볼 때는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것들을 웬만하면 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그러면 사실 지금 미리미리 해놓으면 내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나중에 번호 모아서 하는 걸 안 해도 된다고. 왜냐면 이미 돼 있으니까. 그걸 한 번에 하려니까 좀 힘든 거잖아. 그러지 말고 숙제할 때마다 오답 노트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제에서 틀려서 와서 수업 시간에 질문했어. 몰라서. 또 칠판에 풀잖아. 그때 오답 노트 그냥 바로 쓰면 되잖아. 그 내용. 그 풀이. 그죠?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매번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2개가 계속 중요해. 그래서 오답 노트랑 개념 정리하는 거. 사실은 나는 그걸 다 오답 노트에 다 했어. 개념 노트 따로 만들진 않아. 나는 개념 노트 따로, 오답 노트 따로 만들긴 했거든. 개념 노트 하나, 오답 노트 하나 따로 만들면 제일 좋아. 그래서 한 묶음을 계속 모아 나가는 거야. 그게 제일 좋고, 일단은.
근데 교재에 개념 쓰는 칸이 있으니까 그럼 개념 노트를 굳이 만들 없는 분들이 새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 대신에 교재에 있는 개념 칸에 개념 설명하는 걸 잘 적어 달라고. 알겠죠? 그리고 오답 노트는 그러니까 틀린 문제 웬만하면 다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하자. 오늘은 살살 할게요. 살살. 그러니까 진도를 오늘은 빨리 나가기 많이 나가려는 게 목적은 아니고 천천히 개념을 좀 제대로 잡고 가는 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편 교재 처음 거 딱 넘겨서 보시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배워. 약간 말했잖아.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복습을 살짝은 해요. 복습을 조금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한번. 자, 부등식이 있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뭘까요? 뭘 배우는 거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기본 성질? 뭐가 기본 성질이에요? 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적당하게 같은 값을 더하거나 뺐어. 자, 그래도 부등호의 크기가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방향이 안 바뀌죠.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성질을 먼저 가져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하지만 자, C가 0이 아니라고 쳤을 때 상황이 두 가지인 거죠. 정확히 그래서 C가 양수일 때와 C가 음수일 때로 상황을 나눴을 때 말한 것처럼 A 곱하기 C, 자, 다시 똑같이 A가 B보다 클 때 얘도 0이에요. 얘도 0은 아니겠죠? 각각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고, 뭐 0이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0이면 계속 0이니까 C를 곱하면 음수를 곱해도 0이니까. 자, 일단은 0이 아닌 AB가 있다고 치고, 자, 봅시다. 0이어도 상관없겠다. 둘 이렇게 되면 한 놈이 0이어도 상관없겠네. 자, 이렇게 돼서 A보다 B가 크다고 쳤을 때 이제는 곱하기 작업을 하는 거죠. 또는 나누기 작업을 해도 자, 부등호의 방향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언제? C가 양수일 때. 맞습니까? 근데 반대로 C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음수일 때는 곱하기를 하거나 나누기를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뀌죠. 요 정도 내용들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 근데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역수치라는 게 있어. 역수치라는 게. 근데 봐봐. 역수는 예를 들면 뭐야? A가 B보다 클 때 A분의 1하고 B분의 1 하면 부등호 방향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뀐다라고 외우고 있죠, 우리가. 맞아? 이게 진짜야?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긴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 뭐가 전제 조건이죠? 바뀌는 거는 AB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같을 때이죠. 맞아? 왜냐하면 일단 0이면 말이 안 되고 0은 역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는 이 성질이 먹혀요. 근데 애초에 AB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다른 거야. 둘의 부호가 다르면 A가 B보다 커도 역수를 취한다고 해도 부호가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겠지. 맞아요? 역수를 원래 취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큰 수를 뒤집으면 오히려 되게 작아져요. 맞죠? 100을 뒤집으면 100분의 1이니까 만을 뒤집으면 만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1보다 큰 숫자가 좀 클 때 뒤집으면은 0보다 큰 양수가 있다고 쳤을 때 말한 것처럼 사실 3분의 1을 뒤집으면 3이고 4분의 1을 뒤집으면 4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분수꼴이랑 뒤집으면 커지는데 맞죠? 그러니까 A랑 B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양수라고 치고 그러면은 얘들을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바뀌는 게 맞아요. 크기가 바뀌니까. 오히려 큰 애로 1을 나눴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작아지는 거지. 그런데 이게 부호가 다르면 뒤집는다고 해도 부호는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대소관계의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데 매는 실수를 해. 애들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틀려.
지금 이것도 보면 2번 봐봐. 2번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건 다 양수니까 아마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건데 또 뒤집는 작업을 할 때 항상 저렇게 같은 부호일 때만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뭐 이렇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절대값 관련된 거 할 건데 절대값. 자, 유형 2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이것도 얘기 살짝 할게요. 이거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 1번, 2번은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자, 유형 2번에서 3, 4, 5, 6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우선 이런 성질을 설명하는 거야. 저번에도 우리가 원래는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절대값 A가 B, 양수인 어떤 B보다 크다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바꾸죠? 이걸 어떻게 바꿔? 양수인 절대값 A가 B보다 커. 양수인 B보다 어떤 절대값 A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지? 대답이 없네요. 자, 상황이 두 가지인 거잖아. A가 만일 양수라면 애초에 B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일에 음수라면 뭐보다 작은 거지? 음수라면? 마이너스 B보다 작다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대값 A가 3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3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서 음수인데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럼 절대값 시용이 양수로 나와서 3보다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요거랑 요거랑.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반대로 절대값 A가 양수인 B보다 작다가 되면 그러면 A, 이거는 무슨 표현이다? A가 B와 마이너스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바로 바꿔 쓸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자, 이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 1번을 보면 3번을 보면 가에서 뭐라고 해요? 3번에 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값 2x 빼기 1이 3보다 크다야. 이걸 되게 원리 원칙대로 풀면 어떻게 푸는 거야? 첫 번째,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진짜 3보다 큰 거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제일 원리 원칙은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쪼개. 그래서 1번 x가 2분의 1 이상일 때는 얘가 2x 빼기 1이 3보다 크다겠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그래서 2x가 4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게 원래는 제대로의 풀이야. 일단 이건 봐. 눈으로 보세요, 그냥. 자, 2번. 그리고 만일에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2x 빼기 1이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3이라고 된다고. 그 다음 양변에 1을 더하면 부등호 방향 변화가 없지. 그래서 2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 둘을 합치는 거죠. 그 정답은 이거 2분의 1보다 클 때는 2보다 크다는 얘기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니까 정답 자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예쁜 풀이에요. 처음에 연습할 때.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다고. 왜?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자, 봐봐. 절대값 2x 빼기 1이 3보다 크다를 바로 어떻게 바꾼다고? 2x 빼기 1 자체가 3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바꾼다. 미안. 이거 왜 마이너스 붙여놨냐. 나도 계산 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아예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리하면 x가 2보다 크다. 또는 이거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바로 나오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절대값 나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자, 그리고 그래서 나도 그럼 쉬운 거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x 빼기 b가 3보다 작다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 x 빼기 b가 3과 마이너스 3 사이다. x가 b 더하기 3과 b 빼기 3 사이다. 세 면에 다 b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없겠죠. 자, 이렇게 풀었어. 그래서 이거 해가 4부터 10이래. 그러면 4가 되려면 b가 7인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해가 얘가 a래. 그 a가 2겠죠. 그래서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a 더하기 b는 얼마다? 9다. 이렇게 풀면 정답이 나오고 끝나겠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접근 자체를. 그래서 일단 요 성질 부등식 풀 때 요거 알고 있어야 빨리 계산이 돼요. 물론 이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걸 하기는 해. 나중에 복잡해지면. 근데 단장은 이렇게 일단 하는 거. 우리가 원리 원칙대로 하는 걸 몰라서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빨리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지금 부등식을 왜 배우냐면 사실 메인은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부등식의 성질을 모르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만 이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을 모르면 2차 부등식을 못 하잖아. 당연히 방정식 못 푸는데 2차, 3차, 4차 못 푸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 제일 기초적인 성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비슷하게 x, y 범위를 빠르게 구해서 풀면 되는 거고요. 자, 5번처럼 되는 게 조금 문제야. 이제 5번이 말한 것처럼 원리 원칙대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보세요. 조금 더 식이 복잡해지면 지금 이렇게 단순한 문제, 지금처럼 3번, 4번처럼 단순한 문제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빠르게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5번처럼 이제 절대값이 하나 나오지만 한 놈은 절대값이 있고, 봐봐, 한 놈은 있고 나머지 한 놈이 없어. 이거는 방정식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일단 풀 수가 있다 없다 못 풀어요.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양수라는 뭐 조건 이런 거 없잖아. 맞아 아니야? 물론 이게 음수면 말이 애초에 안 되지. 음수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해. 맞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원래 원리 원칙대로 푸는 게 맞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 1번 x가 4분의 5 이상일 때, 자, 요때는 요 아래 값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자, 포인트는 그래서 뭐다? 절대값 아래 값이 0 될 때가 포인트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하니까. 정확히는 사실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절대값을 벗길 거 아니야. 절대값을 벗겨야 계산을 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x가 4분의 5 이상일 때 절대값 4x 빼기 5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서, 자, 더하고 빼기 하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으로 치면은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뺀 거는 옮기는 거랑 같은 거지. 맨날 했던 거잖아. 맞지? 옮기는 거. 그래서 옮겨도 부등호 방향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항을 시키면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5를 이항을 시키면 9가 될 거고, 양수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고, 이렇게 돼서 요 범위일 때 요건 거야. 맞지 얘들아? 그리고 2번 x가 4분의 5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그래서 계산 또 이항시키고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6x가 1보다 크다. 그래서 x가 6분의 1보다 크다. 해서 요 두 범위에서 요 놈을 해로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최종 정답은 어떻게 나와요? x가 6분의 1 초과 2분의 9 미만이다.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면 말한 것처럼 x 범위를 내가 구간을 쪼개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럼 정답은 몇 개예요? 4.5까지니까 1부터 해서 1, 2, 3, 4에서 몇 개? 4개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뭐 이해를 못할 레벨은 아니고, 사실 조금 더 현명한 학생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일단 음수가 되면 말이 안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클 거다는 전제하에 이게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로 풀어도 돼, 안 돼?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걸로 풀어도 돼요. 근데 풀면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조금 여러분이 식을 세우긴 해야 되는데, 자, 6번 보시면 O라는 점이 있고 원점, A가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어요. A라는 점 마이너스 2가 있고 O라는 점이 있고 여기 P라는 X라는 점을 잡을 거야. 그래서 둘의 합이 4보다 작다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P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질문을 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OP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게 성분의 길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둘의 좌표의 차이의 절대값이죠. 그래서 절대값 X인 거야. 그 다음에 AP는 어떻게 돼요? AP는 말한 것처럼 또 둘이 빼면은 X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X 더하기 2지.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절대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뭐냐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2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야. 요때 X값 범위를 구하래. 요 문제는 좀 푸는 요령이 따로 있어요. 이거 여기다 쓸게요. 개념을. 만일에 3번 문제에서 절대값 X 빼기 A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B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C가 알파 K보다 작다. 이런 문제를 푼다고 쳐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요령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요령이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원래 점수가 풀이 뭐겠어? X가 예를 들어 1, 2, 3이야. 그럼 1보다 작을 때 1과 2 사이일 때 2와 3 사이일 때 3과 4개면 3과 4 사이까지 가겠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아니면 지금 3개면 3보다 클 때 나눠서 식을 다 세워서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빨리 풀릴까 오래 걸릴까? 오래 걸려요. 지금 이 문제는 몇 개로 돼 있어? 2개로 돼 있죠. X랑 X 더하기. 한번 봐봐. 요런 문제를 푸는, 요런 꼴을 푸는 요령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할게요. 보시면은,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2가 4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어디가 기준이 된다? X는 0과 X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범위를 자를 거야. 근데 우리는 범위를 자르지 말고 점을 찍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X에 일단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얘를 y는 fx라고 보고 얘를 y는 4라고 보고 fx 그래프가 y는 4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영역을 구하는 걸로 정답을 대신할 겁니다. 말했잖아. fx 값이 4보다 작을 때 구하는 거니까. 그때 x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풉니다. 주로 이런 거예요. 한번 봐봐요. 이건 중요해. 지금 말하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은근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뭐 대단하게 뒷번호로 나오진 않지만,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넣었다고 쳐. 그럼 점이 어디 찍혀? 요걸 함수라고 칠 때, 자 요거를 y는 fx를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2라고 생각할 때, 자 x에 마이너스 2 넣어봐. 얼마야? 얼마야? 얘 없어지고 얘 마이너스 2 넣으면 절대값이 2가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2를 지나요. 자, 그 다음 x에 0을 넣어봐. 어떻게 돼요? 0을 넣으면 0,2 지나죠. 그래서 점이 이렇게 잘 봐. 마이너스 2,2를 찍고 0,2를 찍는 거야. 자, 그리고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0보다 커지면 둘 다 양수니까 플러스로 나오니까 기울기가 얼마겠어? 1 더하기 1에서 2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일 테니까 어떻게 돼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얼마? 2인 걸로 나와. 근데 문제는 중간이야. 중간은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니까 한 놈은 그대로 나오고 한 놈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최고차항만 봐봐. 1차항만 보면 x랑 마이너스 x 더해서 얼마가 돼? 1차항이 역시 0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라고? 2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y는 4가 있을 때 두 칸 올라왔지? 그럼 x가 몇 칸 같겠어? 한 칸 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점 좌표가
1,4고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 3,4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 하얀색 그래프가 4보다 아래쪽에 있게 하는 x값의 범위.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x의 범위를 어떻게 푼다?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식을 다 쓰는 것보다. 그림이 훨씬 빠른 거야, 이 문제. 자, 하나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게 변주를 어떤 식으로 주는지도 설명을 할게요. 이걸 밑에다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보면 이게 몇 개짜리냐면 2개짜리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같은 식으로 이게 4개, 6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봐. 4개짜리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4개짜리로 예를 들어 그냥 한번 보여줄게. x 빼기 10 쉽게 보자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할까? 얼마 하면 좋지? 10보다 작다. 이런 걸 푼다고 쳐봐. 그럼 이게 어떻게 푼다고?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고, 맞죠? y는 fx라고 생각하고, 얘를 y는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10보다 작을 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점을 찍는다고 치면 특수 포인트가 어디예요? 1, 2, 3, 4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봐봐. 1일 때 1보다 작으면 딱 1, 2, 3, 4로 끊어지는데 1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4겠지. 다 마이너스니까. 근데 1을 지나가면 한 놈은 양수로 바뀌어.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인 놈 한 놈에 마이너스인 놈 세 놈이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돼. 마이너스 3 더하기 1에서. 근데 중간까지 오면 2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어? 두 놈은 플러스지 이제. 2보다 커지면 두 놈은 플러스고 두 놈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개 플러스 2개 지우면 3.2점에 벌점 2점 하면 얼마? 0점이겠지. 그래서 일직선이 나와 다시. 그리고 다시 3보다 커지면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1 3 빼기 1에서 얼마? 2가 되고 다 플러스 되면 4가 되겠지.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보세요. 우선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 1,6이라는 점이 찍힐 거야. 그 다음 2를 대입해 보시면 1, 1, 2에서 얼마? 2,4라는 점이 찍힐 거야. 그리고 3 넣어도 3,4가 찍힐 거고요. 3,4가 4 넣으면은 얼마 찍힌다? 다시 4,6이 찍힐 거야.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4와 플러스 4를 가지겠지. 근데 한 칸 한 칸 갔을 때는 3 빼기 1이거나 1 빼기 3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를 가지겠지. 그리고 중간을 어떻게? 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워서 0이 되는 구간을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짝수기일 때 그래서 계속 밑이 평평하게 나오는 순간이 생겨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플러스 4니까 대충 한 칸 갔을 때 4칸 올라가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여기가 5,10이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0,1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0보다 작다 풀면 어떻게 돼? 요 아래쪽이겠지. 그래서 x 범위가 얼마? 0부터 5까지. 그러니까 식을 다 쪼개서 푸는 게 아니라고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서 그래프를 해서 푼다고 실제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요 스타일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예쁘게 풀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냥 그림 그려서 푸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변주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만일에 잘 봐요. 3개거나 5개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건 좀 다른 거야. 잘 봐. 3개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x 빼기 1, x 빼기 2 똑같이 할게요. x 빼기 3을 하고 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하면 되나? 5보다 작을 때 이런 걸 했다고 쳐. 5보다 작을 때, 6보다 작을 때, 6보다 작을 때라고 쳐.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 점을 찍어보면 트릭 지점이 언제? x가 1,
2, 3일 때 나온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1, 2, 3을 집어넣어 보면 1 먼저 집어넣으면은 1,3 나오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2가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다시 3,3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짝수계면 일자 구간이 생기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홀수계다 보니까 싹 다 1보다 작을 때는 다 마이너스 붙어서 기울기가 얼마? 마삼으로 가. 그러다가 이제 한 놈 바뀌면 마이너스 2개 플러스 1개니까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2개 마이너스 하나니까 플러스 1, 넘어가면 플러스 3.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깁니다. 그럼 5개짜리는 어떻게 되겠어? 5개짜리도 점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조금 더 완만하고 가파르고 더 가파르고 이렇게 됩니다. 더 뾰족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5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해봐. 다 마이너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였다가 하나 갈아타면 사실 이게 하나 갈아타면 적팀이 아군이 되는 거라 사실 플러스 2효과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1 됐다가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3 되고 플러스 5 되는 요렇게 되겠지. 요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그림 그려서 푸는 겁니다. 이 스타일. 이 3번 스타일. 알겠어요? 그래서 6번에 아까 정답은 당연히 아까 보였듯이 4번이 나오는 거고 저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변주라고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특이하게 하면 예를 들어 중간에 어떤 애는 막 기울기가 이게 2야. 맞지? 그러면 또 그래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점 찍어서 하면 돼요. 결국 포인트는 뭐다? 이 특이 지점을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물론 더하기로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막 빼기랑 더하기가 섞여 있으면 이렇게 못 풀어요. 쭉 더하기 연결됐을 때 쓰는 겁니다. 알겠지? 뭘 졸면 못 풀어. 근데 오늘 힘들긴 할 거다. 그치? 자,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개념편에 좀 써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지금 안 됐어? 영상을 보세요. 다음부터 쓸 시간 충분히 줄게. 제가 오늘 영상 다 올릴 거라서. 자, 그래서 요거 절대값 있는 부등식 관련된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유형 2번. 자, 그리고 나서 유형 3번. 자, 연립 1차 부등식. 솔직히 연립 부등식은 쉬워요. 연립 부등식은 연립 방정식보다 쉽습니다. 왜? 연립 방정식은 전에 한번 시험법이었죠. 제가 막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 1차, 2차 푸는 법 설명했고 2차, 2차 풀 때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는데 앞번에 이것도 앞에서 나왔어. 그래서 좀 아쉬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2차, 2차면 둘 중에 한 놈, 인수분해 된 놈 조져갖고 쪼개진 거 대입해서 푸는 거라고 했어요. 맞죠? 그 시험에 나왔죠? 당연한 건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내가 보면서 설명한 거 다 쉽게 나온 쉬운 거에서만 나왔네 이러면서 좀 열받았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연립 방정식은 푸는 법이 좀 복잡한데 규칙이 있고 연립 부등식은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 구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2차 부등식을 안 배웠잖아요. 연립 2차를. 그래서 1차식으로 된 연립 부등식은 말 그대로 두 개를 풀어서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8번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설명할 거고 10번도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좀 생각보다 근데 까다로워요. 7번처럼 단순한 거 그냥 하면 돼. 자, 8번에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 얘들아? 내가 만약에 8번 문제를 냈어. 이건 뭘 물어보려고 내는 걸까요? 어. 8, 9, 10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정신 차려! 오늘 나름 살살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쉬는 시간 많이 주면서 할 테니까. 알겠지? 자, 8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부등식을 하나, 둘, 그러니까 A, B, C 이렇게 세 개로 냈어. 우리가 방정식도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근데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면 A랑 드모로 연결했을 때 생각해봐. 그러면 두 개 짝지어 주는데 A랑 B랑 연립하고
B랑 C랑 같다라고 풀고 아니면 C랑 A랑 같다. 세 개 중에서 내 맘대로 두 개를 고르면 돼요. 근데 부등식은 다릅니다. 부등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로 해야 돼요. 왜 그렇죠? 만일 내가 A가 B보다 작다와 A가 C보다 작다만 풀었다고 쳐. 그럼 B, C가 크다 작다가 나와 안 나와? 이 안에서. 그 정보가 안 녹아나요. 근데 내가 A가 B보다 작으면서 B가 C보다 작다가 정리가 되면 자동으로 A가 C보다 작다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정식이랑 좀 달라요. 방정식일 때는 세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두 개를 고르면 되는 거지만 얘는 무조건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세 개 연속된 거는 무조건 이렇게 풉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써놓을게요. 연립 1차 부등식. 이때 1번 세 개짜리는 어떻게 바꾸는 거다? 앞에 거 두 개, 그리고 뒤에 거 두 개. 이렇게입니다. 해석을 무조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래서 8번은 딱 요 얘기 하려고 낸 거예요. 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빠르게 풀면 어떻게 될지 정리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립 부등식이 나왔어. 그러면 2x 빼기 6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x 더하기 2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고 거기 추가로 x 더하기 2가 3x 빼기 6보다 작다라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절대 얘랑 얘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하게 되면 여기서는 x가 8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2x가 크다. 8보다. x가 4보다 크다 나오고요. 둘의 공통 범위 구하면 당연히 x의 범위는 4부터 8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합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5, 6, 7을 더해서 10 뭐야? 아, 여기 등호 붙었구나. 여기 등호 붙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4가 추가돼야겠지? 4가 추가가 돼서 4, 5, 6, 7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2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유형 일단 설명 한번 했고요. 그 다음 9번도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야. 자, 9번에서는 이게 어떤 꼴 문제냐면 이건 사실은 문제 통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정수의 개수를 준단 말이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주고 그러고 나서 범위를 오히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립 부등식을 풀었어. 그랬더니 그걸 만족하는 정수 개수가 몇 개다 라고 주는 거야.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놈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그림을 잘 그리면 돼요. 상황적으로 그림이 좀 예쁘게 그려지면 되거든요.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어떻게 연립 부등식이 나왔냐면 3x 빼기 5가 3x 빼기 5가 4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다? 개수가 2개라고 했어. 자, 풀어봅시다. 우선 첫 번째 놈은 어떻게 풀려요? 첫 번째 놈은 3x 빼기 5가 4보다 작다. x가 3x가 9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a가 크다 나왔어.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면 돼. 자, 우선 3보다 작다를 그렸어. 나왔지? 그 다음에 a 이상 a보다 크거나 같다. a 이상이다를 그렸어. 근데 이 공통 범위에 정수가 몇 개? 2개가 들어가기 바란대. 그러면 2개가 들어가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어떤 그림이 명확하죠? 지금 3은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2개가 들어가려면 2가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럼 일단 확실한 건 일단 A가 어느 범위? 0과 1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하다고.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야? 0일 때 1일 때를 확인을 해주면 끝나요. 근데 얘가 색칠이 돼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1일 때는 포함이 돼야 돼. 1일 때도 1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2개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얘가 0 되면 0이 들어가니까 3개가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0일 때는 등호 붙이지 말고 1일 때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면 돼요. 이런 문제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림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애매한 순간에 체크해주면 끝나. 알겠지? 명확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애매한 순간을 꼭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혜이가 9번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10번. 10번은 약간 중학교 느낌이에요. 중학교 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부등식을 1차 관련돼서 먼저 배우는 이유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까먹었을까 봐거든. 여러분 이 문제 10번 한번 풀어볼래? 풀리는지? 나도 풀 거거든 10판에. 문자를 하나 잡아서 푸는 게 쉬워요? 2개 잡는 게 쉬워요? 이런 문제는 2개 잡는 게 쉽습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학생 수 알아 몰라? 모르지. 그 다음에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의자 개수지. 그럼 미지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겁니다. 정답을 X라고 놓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 학생 수를 Y0이라고 하고 시작을 합시다. 됐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 있어. 여기서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의자당 3명이야. 그러면 자, 의자가 X개가 있는데 3명 하면 3X명이 의자에 앉은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명이 남는다고? 5명이 남는데 이게 전체 학생 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식 하나 얻는 겁니다. 조건을 정리해서. 요건 됐죠?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4명씩 이게 중요해.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데 이걸 식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나? 중학교 때 했잖아. 분명히 했어. 기억나지? 아? 중학교 때 기억나? 중학교 때 이거 할 때 나는 딴짓을 했나 싶을 수도 있는데 학교 했을 텐데. 자, 보세요.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다를 식으로 어떻게 쓰냐? 얘들아 어떻게 써? 의자가 X개야. 4명씩 앉으면 4X일 건데 실제로 의자가 1개 남는다며. 그럼 4X 빼기 1이야? 4 곱하기 X 빼기 1이야? 아니지. 생각해봐요. 4명씩 앉을 때 의자가 1개 남는다는 건 아무도 안 앉은 의자가 1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빈 의자가 당연히 하나 있어. 근데 내가 모르는 건 뭐예요? 이 앞쪽에서는 4명씩 앉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마지막 놈, 이게 X개고 이게 X 빼기 1개일 때 요 놈에 몇 명 앉았는지 알아 몰라? 여기에 몇 명을 앉을 수 있지 여기서? 일단 1명 이상 앉았겠지. 1명도 안 앉았으면 빈 의자라고 했을 테니까 1명부터 몇 명까지 되는 거야? 여기에 1부터 4까지가 나와. 그럼 이걸 부등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빼기 2개의 의자까지는 4명이 다 앉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4X 빼기 2까지는 확실하다고. 맞아? 그리고 더하기 1 이게 최소고 4X 빼기 2 더하기 4 이게 최대겠지. 뭐가? 학생 수가. 이걸 모른다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거야. 맞아요? 근데 이게 아까 위에서 얼마였어? 위에서 3x 플러스 5였지. 그럼 정리를 하면 4x 빼기 7보다 크거나 같다 3x 플러스 5 크거나 같다 4x 빼기 4 이렇게 식 세우신다. 이거잖아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다고. 중학교 때 물론 문자를 하나만 쓰긴 했을 거야. 2개 안 쓰고. 근데 어차피 하나 쓰면 우리 헷갈려. 2개 쓰는 게 더 깔끔하다고. 자, 그래서 넘기고 자, 이거 부등식 3개짜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그래서 앞에 거 2개 먼저 하면 x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뒤에 거 2개 하면 x가 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둘의 공통 범위 구하면 x가 9 이상 12 이하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개수는 몇 개? 12개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1차 부등식 같은 걸 연습을 해본 거예요. 자,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요거 가지고 유형편에 있는 거를 몇 개 좀 풀어보고 다시 복습 겸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2차 부등식 갑시다. 일단은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